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긴장. 평소에 엄청 말씀 잘하시잖아요. 네, 저는 한 5년, 6년 정도 네. 계속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거를 주력으로 해왔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나만의 그게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누가 뭐 이런 걸 한다고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도 그래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직장 그만두고 하면서 진짜 새로 다시 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부업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좀 쉽게 생각을 해왔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나오면 됐지 약간 이런. 그리고 이걸 토대로 나는 딴 거 해야 돼. 계속 콘텐츠 만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퇴사하고 나서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약간 사람 긴장하고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또 나락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좀 퇴사하고, 그래서 좀 많이 배운 게 더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도 팔고 저렇게도 파네, 이게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그만두고 나서. 왜냐하면 계속 뭔가 진지하게 탐색하기 시작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정도 있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업으로 하셨었잖아요. 아, 회사 그만둔 거예요? 네. 저는 처음 한 6년 전에 이제 위탁 판매, 도매국 이런 거 그걸로 했었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내 월급만큼 벌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냥 빨리 그만뒀어요. 그냥 올인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만뒀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냥 그 회사에 있는 시간에 네. 완전 올인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서 빨리 자리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만두면 엄청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매출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또 매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대로 또 바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뭘 추천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성격에는 그냥 한 가지 올인하는 게 맞는 성격이어서 그만두고 1년 있다가 거의 다시 다 망해가지고 도매국으로 하던 거. 중국 사입해가지고 네. 망해가지고 회사 다시 들어갈까 생각하기도 했었어. 그때 다행히 좀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때도 바이마가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죠? 네, 오래된 바이마는 거? 항상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망하기 직전에 알게 된 게 이제 바이마였었고, 그때 바이마로 좀 자리 잡은 거죠. 오히려 국내는 이제 너무 그때도 좀 포화 상태였었고, 일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 팔아볼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한 1년 반 동안은 온라인으로 그게 있어서 네. 바이마에 좀 적용을 했죠. 이런 상품 찾아봤는데 경쟁자가 많이 없네? 그러면 이런 상품 먼저 올려가지고 빨리 판매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그 상품이 또 상위 노출이 또 똑같이 되거든요. 네이버 쇼핑 로직처럼. 이미 이제 상위 노출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가격을 좀 더 높게 팔아도 남들보다 비싸게 파는데도 내 상품만 더 잘 팔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직까지 바이마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다른 시장보다 저도 이제 언제 바이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가지에서 매출이 너무 집중되면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다른 쪽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바이마만큼 노력한 거 대비 매출이 괜찮게 나온 데가 없어서 좀 바이마에 계속 치중하는 것 같아요. 바이마는 너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네. 그 진입 장벽인 것 같아요. 정보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게 될까? 이런 막 마음 좀 들고. 저는 막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하고 막 그런 쪽이 많이 나오면은 네. 그쪽 시장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바싹 벌고 강의하는 거라 이런 느낌 나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마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하시다가 보면은 네. 거의 한 10명, 20명 셀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되니까 정보를 안 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냥 안정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넘게 해왔거든요. 언제 이제 가입한지도 알 수 있으니까.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굳이 자기가 이거를 유튜브나 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고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만들어져. 신규 셀러도 그렇게 진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안 푸는 거지 않을까. 네, 강의 시장이 좀 그렇잖아요. 중국 구매 대행도 그렇고 일본 구매 좀만 이제 매출 만들고 하면은 빨리 이거 강의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좀 놀랬어요. 다들 엄청나게 강의 많이 하고 네. 갑자기 유튜브 만들고. 중국 구매대 강의하시는 분이 브랜딩 강의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너는 유튜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유튜브도 다 만드는 거예요. 뭐 블로그를 하더니.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제자를 양성해.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강의 파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 시장이 너무 치열한 게 거기가 잘 된다는 걸 뭔가 알아서인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막
저기 뭐 IT 개발자 출신이어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올리는 프로그램 막 개발해서 한 사람 막 나오고 막 되게 막 영특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쵸. 막 거예요, 똑똑하고 시장에. 고학력자 이런 사람들 막 중국 구매대행 하는 뭐 하버드 나와서 중국 구매대행 했다고 막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화가 된 거예요. 그 시장이 신기하게. 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네.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고 접근하기 편하니까 많이 네. 하는 것 같고 일본 구매대행도 솔직히 뭐 잘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네. 그만큼 또 그 정보가 많이 안 풀어져 있으니까 진입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저도 계속 걱정을 하는 게 네. 바이마는 정말 정보도 안 풀려 있고 네. 그 진짜로 센스 좋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사진도 거의 그냥 그러니까 사진 잘라가지고 편집해서 쓴 사람 대부분이고 좀만 자기가 사진 잘 찍고 이쁘게 사진 찍을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입하면은 이 시장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니까 네. 브랜드 상품을 국내에도 유통을 시켜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네. 국내에 안 하는 이유가 뭐 영세율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없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 국내는 너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사진도 잘 찍고 리뷰 작업도 잘하고 사기 노출 이런 로직도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바이마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센스 있으신 분들이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 바이마를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쇼피도 한번 어떤 물건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이런 걸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친오빠 여자친구가 태국인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태국 분이셔가지고 음. SNS 좀 키워가지고 한국 물건 태국에서 판대. 근데 들어보니까는 맨날 SNS 하거든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한국에서 20만 원인데 태국에서는 60에 팔고 막 이런데. 도대체 왜? 근데 엄청 산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발굴해서 팔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좀 이렇게 가족분이 어느 정도 국적이 있는 게 좀 유리하긴 하잖아요. 저도 뭐 일본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일본 쪽에 눈 돌린 이유도 그런 이유였고 아무래도 좀 정보를 얻는 데 좀 더 쉬웠죠. 일본 쪽에 대한 정보를 원어민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만 쉬운 건 없다. 뭐든지. 당연하지. 예. 예전에는 저도 네. 한 3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뭐 돈 된다 그러면은 막 다 네. 해보고 왜냐면 돈 많이 벌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망한 것 되게 많아. 프로그램 개발하려다가 망한 것도 많고 그다음 나 마케팅 대행사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강의비만 날리고 아무것도 안 한 적도 많고 나중에 이제 좀 저한테 좀 머릿속에 좀 박힌 게 이거 하면 돈 잘 번다더라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돈이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 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게 행동이 맞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돈 잘 버니까 좋겠다 혹하기도 하긴 하지만 네. 지금은 저는 그냥 일본 쪽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좀 생각이 박혀서인 그게 막 부안해도 이거 돈 아까도 쇼츠 얘기했죠. 쇼츠 하루에 1시간 일하고 몇십만 원씩 벌어요. 본다고 막 그런 요즘에 얘기. 참 많이 유행한 부업. 그냥 그거 해보고 그러니까 아예 제로 베이스면은 그냥 그거 해보고 자기한테 맞으면은 해보는 거죠. 맞아. 저는 이미 일본 쪽에다가 파는 것도 해보고 가져와서 수입해서 파는 것도 해봤으니까 저는 그걸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거기에 거의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마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이게 언제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들이 언제 진출할 줄 모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진출하면은 이미 이제 완전 자리 잡은 고인물들도 좀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쪽에서 매출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것도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그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한국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본 틱토커를 데려와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저희 재고 파는 거 이런 것들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에 리셀러들도 있거든요. 그런 리셀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리셀러들한테 물건도 도매가로 공급도 해주고 여러 가지 루트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표님이 만나서 처음에 이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뭘 느꼈냐면 진짜 한우물 파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그 그쵸. 한우물을 파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걸 시도해보는 거.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
그 한우물 파는 게 돈 버는 거에 한우물 파야 되겠다 하면은 돈 버는 걸 다 해야 되는 건데 그치. 그 돈 버는 방법 중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한우물을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이걸로 돈 벌었대고 이걸로 한 얼마 버는 누구 사장님 이렇게 그거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거 하는 게 기회를 날리는 건가? 막 약간 이런 생각 가끔 든단 말이야. 맞아. 그러다가 내가 해온 그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하기는 하는 것 같아. 다시 돌아가서 저 돈 벌었다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또 기회를 날리는 거고 나는 네. 지금까지 해온 거 있어서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 다잡아요. 내가 이거 하기로 했으면은 이거 하는 거지. 근데 약간 그거는 있어요. 처음에 저도 사입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계속 옮겼잖아요. 네. 근데 아니다 싶으면 옮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팔면서. 근데 너무 생판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비슷한 결의 일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 제가 말했듯이 아까 마케팅 대행사 한다고 그때가 제일 정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흔들렸었거든요. 자청 유튜브 네. 보고 저게 돈이 되는 거보다 하고 정신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2023년 후반기부터 이제 작년 초반 2년 때까지 강의비 얼마였어? 그냥 이것저것 막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 2천, 3천 쓴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열심히 하셨네. 강의 많이 들으셨네. 강의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그거 흔들려가지고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 저 그거 했죠. 저 그거 했었어요. 아예 시작했었어요? 네, 막 연락도 하고 친구 세무사여가지고 야 내가 네 거 블로그 해주겠다고. 네. 또 비슷하네. 자청 루트 타가지고 전문 블로그 네. 마케팅 하셨네. 저도 병원 마케팅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 강의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아하. 원데이 강의 있죠. 무료로 해주는. 네. 그걸 우연히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대행사 대표님 막 자기 거의 막 하루에 막 몇 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막 다 자동화 시켜서 매출 6천인데 그 50%는 남는다. 자기는 다 돈이다. 왜냐면 쿠팡 그로스셀러님 계신데 그분은 1억이면은 뭐 매출 붐업은 되는데 거기서 막 9천이 자기 돈이지 않냐. 막 막 얘기하시는데 막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한 3명만 계약해도 300씩이어가지고 900의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셀러 하기에도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 대표님 아주 물 흐르듯이 말씀을 너무 잘하고 하여튼 거기 넘어가가지고 결제할 뻔했다. 또 이러다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나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돈 있으면은 좀 네. 질러서 후회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그 2천만 원 정도 쓰고 나서 네. 강의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마음이 더 편해요. 들어봤자 뭐 별거 없다. 네.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때 저도 그때 일본 구매대 강의를 했었으니까 예. 현금이 좀 생겨대. 난 이거를 다시 나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더 벌어야 되겠어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괜찮아요. 그때 2천만 원 쓰고 나서 네. 정신 차렸어요.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고 네. 그냥 내가 하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고 재밌기도 해. 오히려 딴 데 이렇게 눈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내일이 더 재밌더라고요. 오, 좋은. 하지만 2천만 원이면 너무 그 값이 좀 큰 편이기는 하네요. 근데 아직 깨달음의 근데 지금 거의 문제가. 1년 됐잖아요. 네. 거의 1년 됐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약발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내 분야에서 전문성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얕게 여기 담궜다 저기 담궜다 돈 되는 거면 무조건 다 하고 막 이러는 거보다. 맞아요. 그거를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진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없고 직접 또 해보고 결과를 내보고 해야지 이 일이 나한테 맞는구나 안 맞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저는 제 오픈 카톡방으로 오픈해놨으니까 네. 카톡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보고 싶다 막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해봐야지 아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저한테 뭐 강의 들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진짜 하고 싶으면 한번 일단 해봐 얘기하거든요. 해봤는데 적성이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잠깐 해보는 동안에 뭔가 딱 성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또 완전 내가 이 일이 맞는구나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은 다 해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은 그만두지 말고. 네네. 그거 중요한 거 같아. 적어도 저는 월급 벌고 그만두긴 했는데 그래도 월급이 한 두세 배는 벌고 그만둬야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그치. 한 두세 배를 한 1년은 해야지 안정적이라고. 그리고 1년 동안 아니야, 그것도 안 돼. 1년 생활비 정도도 벌어놔야 돼요. 하면 그냥 안 그만두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 제가 후회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고 나와서 보니까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 많은 거야. 너무 정글이. 그리고 내 한 몸 내가 다 다스리면서 1부터 10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보험료도 내가 내야 되고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냥 너무 머리가 아파. 그냥 직장인 게 그냥 편했어. 생각해보니까. 뭐 하라면 내로 하고. 그냥 저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직장에. 막 불만 있어서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돈 좀 벌어보려고 나왔어요. 근데 또 모르겠어. 각오를 하고 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두긴 했는데 우리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만뒀을 수도 있고 또 유튜브에 영상이 나오는 그런 아까 뭐 하루에 1시간만 뭐 자동화 시켜가지고 하루 1시간 아우, 이라 그런 거. 그 말이 제일 무책임하고 아주 위험한 지긋지긋해, 지금. 위험한 것 같아. 저도 막 그 생각 들어가지고 저 막 직원 뽑아가지고 완전 이렇게 자동화 시켜야 되겠다 네. 이거 해가지고 또 마탱이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제가 다 걸레도 다 빨고 대표님 물 떨어졌어 그럼 물 이제 제가 사다 놓고 쓰레기 같은 거 제가 다 줍고 이렇게. 근데 오너가 회사 대표인데 회사 대표가 이렇게 완전 일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모르겠어. 사업 잘하는 사람들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건 있죠. 그냥 지금 내가 잘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자동화 시키고 뭐 이런 거 그냥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난 그냥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뭐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도 많으시고. 저요? 네. 그 분야에 거의 완전히 주고 단톡방에 거의 1000명 있고 엄청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이 카톡방 만들길래 저도 카톡방 만들고. 운영하시는 단톡방 거의 매일 신규 사람 맨날 와요. 아, 대표님이 안 계시는데 알아서 잘 굴러가 단톡방이. 그게 더욱 사람들이 알아서 물어보고 알아서 대답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남들은 뭐 여기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 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막 이제 불평불만 하러 올려온 사람들. 네. 근데 그런 사람 저 그 얘기 듣거든요. 그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강퇴를 안 시키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진짜 누가 뭐 그런 얘기 하고 하면 강퇴시켜버리고 막 이러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서로 그냥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단톡방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있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거야. 거기에 막 숨은 고수들 있어가지고 가끔 막 찐조언 해주시고 뭐 그런 것 같아. 그 왔다가 가고 또 새로운 사람 오. 운전 잘하죠. 네. 다 왔네 다 왔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